올해 한국의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린 전시가 있죠. 바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개인전 위. 리움미술관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SNS에서 굉장히 핫한 전시이기도 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본인 작품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때로는 킹받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 2010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예술가 9위, 항상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현대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카텔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이 코미디언입니다. 이 작품은 2019년 아트바젤에 처음 등장했는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생 바나나에 회색 덕테이프를 붙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술이 되나 싶을 수 있지만 팔리면 다 예술이 됩니다. 이 작품은 12만 달러, 하나 약 1억 7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현대미술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낸 작품이기도 하고요. 코미디언은 1억 7천만 원에 익명의 프랑스 컬렉터에게 팔렸습니다. 이후에 누구나 만들 수 있을 법한 작품이 고가에 팔렸다는 것에서 착안한 패러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엔 실제 코미디언보다 훨씬 많은 공수가 들었을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도 있었죠. 레고로 아트페어 현장을 재현하거나 미술관 벽에 작품을 합성하거나 노란색 사물이라면 무엇이든 덕테이프로 붙여서 전시하며 패러디는 이어졌습니다. 굳이 단순한 형태의 작품이 고가에 팔린 걸 비난하기보다 다들 즐기고 있는 분위기였죠. 이후엔 작품 제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오갔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직접 붙인 제목인 코미디언이 사실은 작가가 스스로한테 하는 조소 섞인 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작품을 바나나가 아닌 작품으로 감상하는 관객이 코미디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가 코미디언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한편 사람들이 이 코미디언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동안 진지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작품이 선보여진 마이애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바나나가 우리의 시급보다 더 비싸다며 반란을 일으켰죠. 다른 한편에서는 카텔란이 현대미술을 지나치게 난해하게 이끌어가는데 일조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유쾌한 반응 그리고 비난이 함께 이어지는 사이에 관심을 얻으려 한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다투나였죠. 다투나는 코미디언을 벽에서 떼어내고 먹은 후에 12만 달러짜리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왜 먹었냐는 기자의 말에는 배고파서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헝그리 아티스트 퍼포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미술사에 전례 없던 작품 파괴 방식이었습니다. 작품을 먹은 게 최초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데이비드 다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천재적인 예술가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 않다. 이게 예술가들의 대화 방식이다. 이후에 이 바나나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 논란의 작품을 보기 위한 관객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작품은 결국 전시를 멈춰야 했습니다. 카텔란의 코미디언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보러 온 관객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의 관객들, 그리고 마이애미의 노동자들, 동료 예술가까지 다양했죠. 한편 작품을 전시한 페로탄 갤러리에서는 바나나는 그저 관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많은 질문을 낳았죠. 그렇다면 교체된 바나나는 더 이상 작품이 아닌 걸까? 무엇이 작품을 작품으로 만드는 걸까? 혹은 왜 하필 바나나였을까? 이 코미디언은 사람들이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데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카텔란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청소부였죠. 카텔란은 학생 때부터 꽃을 팔거나 시장 짐꾼으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장례식장 직원, 세탁소 아르바이트, 병원 간병인 등을 하다가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해서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두 다 너무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카텔란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게으름. 카텔란은 일이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힘들면 바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 쉬운 일은 없을까 호시탐탐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카텔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술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왠지 예술가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카텔라는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비록 28살, 한국 나이로 30살이 될 때까지 미술관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했던 것처럼 독학으로 미술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카텔란의 2001년작 무제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미술관 바닥을 뚫고 나온 카텔란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규 미술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술관에 입성한 카텔란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비록 전통적인 미술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그 덕분에 선입견 없는 자유로운 작품들을 카텔란은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게으름을 딱히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전면에 드러내면서 더 파격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죠. 카텔란은 1989년 29살의 나이에 본인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게으름의 끝을 보여줬죠. 본인의 전시에 노쇼 한 겁니다. 카텔란은 전시장에 작은 표지판을 매달아 뒀습니다. 표지판에는 나는 곧 돌아오리라 라고 써 있었죠. 관객은 무언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 아트일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작가가 돌아와서 작품을 걸거나 행위예술 같은 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 표지판은 전시 기간 내내 붙어 있었고요. 작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텔라는 첫 개인전이라는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이후 1993년 카텔라는 또 한 번 전시에 노쇼합니다. 당시 카텔라는 미술계 최대 규모 행사라고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아서 자리를 배정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배정받은 자리를 향수회사에 임대합니다. 전시 공간은 순식간에 향수 팝업 스토어가 되었고요. 이 공간에 카텔라는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이번 노쇼에는 비난 여론이 꽤 거셌습니다. 혼자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카텔라는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비엔날레에서 제공한 엄청난 공간을 채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행히 큐레이터가 내 아이디어를 존중해줘서 이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었다. 비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텔라는 이후에 더 과감한 범죄의 수준을 넘나드는 노쇼 시도를 하기로 결심하죠. 1996년 카텔라는 네덜란드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카텔라는 선천적 게으름으로 인해 딱히 작품 준비를 못했죠. 전시 날짜가 다가오자 카텔라는 주변에 있던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던 작품과 주변 기물 등 모든 것을 훔쳐와서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 이름을 붙였죠. 빌어먹을 또 다른 레디메이드. 예술가들끼리 짜고 친 현대미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작품을 도난당한 갤러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난당한 기물들이 모두 바로 옆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카텔라는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서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이건 범죄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때 카텔란이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내가 너무 게을러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에 벌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카텔란을 섭외했던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역발상의 레디메이드 논리를 실행한 퍼포먼스였다. 레디메이드는 이미 제작된 공산품을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르셀 듀샹의 샘이 있는데요. 이 레디메이드는 일상의 기성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작가의 새로운 사고를 담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카텔라는 이 레디메이드 개념을 공산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확장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누가 봐도 선을 넘은 상황이었죠. 절도였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카텔란에 대한 모든 후원은 끊기게 됩니다.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본인의 작품 전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캔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내 작품이 스캔들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명성이 종이장이 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스캔들이었지만 카텔라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인 작품이 작품으로서 관객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카텔라는 작품을 고고하고 우아한 미술품이 아닌 관객의 생각을 유도하는 매개로 사용합니다. 그간 많은 미술품들의 가치 혹은 의미가 관객에게 하달식으로 전해졌다면 이제 관객과 작품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게 된 것이죠. 카텔란의 작품은 관객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바나나는 왜 예술작품이 되었을까? 교체된 바나나는 작품이 아닌 걸까? 전시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시일까? 비엔날레에 작품이 아닌 향수가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도대체 무엇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우리 삶 속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유지되는가? 관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생산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카텔란 작품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미술사에서 만연했던 엘리트주의를 없앤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게으름을 관객이 이렇게나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예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거는 제가 리옹 미술관에 가서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시를 보고 사온 굿즈인데요. 한번 영상에 이런 언박싱 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카텔란 자석과 부채 쇼핑백을 구매했고요. 자, 이렇게 자석이 든 종이 백입니다. 뜯어서 보여드려야지. 이런 모습입니다. 잘 보이나 이렇게? 초점이 잡혔겠죠? 카텔란의 대표 작품 코미디언 마그넷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가고 좀 눈길이 갔던 부채. 이렇게 포장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포장이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데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보이나?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있네요. 올 여름에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코미디언이 있는 부채 35,000원, 그리고 4,000원 마그넷까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안녕.